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보타점이라는 상담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중에 직접 카드를 뽑고 뽑은 카드를 눈으로 보며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대면 상담 받는 것과 똑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Smile, smile. I wanna see you smile. Show me your smile. I know it's hard, so I know it's sad, but I still wanna see you smile. Smile, smile. When the world seems to have abandoned you, smile more. If you smile at the world will also laugh. When the world is giving you a hard time, smile more. If you smile at the world will also laugh. 1번을 뽑아주신 다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6번 별궁공주를 뽑아주셨네요. 지금 다야님들 심리 상태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벗어나고 싶은 게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잠시라도 좀 숨을 쉬고 싶다. 잠깐이라도 해방되고 싶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혹은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당장 때려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잠깐만 쉬고 싶은데 한 며칠만 쉬고 오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나에게 곧 펼쳐질 예언, 어떤 예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여기서 그렇게 담을 넘어서 몰래 잠깐 어디 변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남장으로 공주인데,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잠깐 몰래 이제 어디 나갔다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잠깐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차 카드가 딱 정확한 예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어딘가로 이동하게 될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는 좋은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거나 시간이 나지 않거나 누군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등의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도 될 수는 있고요. 만약 잠깐만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다른 걸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선택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되 다른 것도 같이 좀 해볼까 하는 심리가 있으신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뜬 거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이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플하게 부서 이동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동아리에 그런 변화를 주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되기는 하겠죠. 아니면 내가 원래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모임 활동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딘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와 이동을 좀 묶어서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차 카드는 승진운, 합격운으로 보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은 것과는 별개로 다이아님들이 만약에 지금 좀 내가 승진을 한다면, 그래도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또 그렇게 승진이나 합격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잡게 되는 그런 또 예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예언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게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장군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말을 타고 있고 여기서도 전차를 타고 있고 무언가 이동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한 이동이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상황의 변화도 이동으로 묶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배치가 돼도 어쨌든 그것은 이동한 것으로 보잖아요. 머물러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와 이동을 묶어서 보는데 어쨌든 지금 반복해서 그런 이동 수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는 이동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도 개성 장군 카드가 나왔고 제가 여기서 전차 카드는 합격 운이나 승진 운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카드도 딱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느낌도 들어요. 뭔가 좀 잘 돼서 발령을 받는 느낌, 더 좋은 데로 가게 되는 느낌, 그런 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 카드에는 금이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되돌아온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성공해서 내가 고향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과 관련해서는 간다, 온다, 어떤 것이든 간에 나의 상황에 맞게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등등 이렇게 다른 누군가와도 함께 이 상황을 즐길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다. 축배를 들게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읽혀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랑도 연결해서 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개성 장군 카드로 나왔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누군가의 지지를 통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라든지 좋은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된다라든지 내가 성공한 모습을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변화를 좀 준 후에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답답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용기 낸 그 상황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6주 이내 혹은 6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업로드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6월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6월이 최근에 지난 경우거나 6월이 되려면 한참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6주 안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대로 내 상황에 이런 성공이나 성취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등등 그런 이동과 변화를 통한 이익점,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나는 또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와우! 웬일이야. 지금 말 또 타고 있어요. 말 또 타고 있어. 태양 카드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운을 타는 시기이신 분들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요. 이 태양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뜬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도록 떠있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서 그만큼 나의 그 성공 가도를 오래도록 좀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얻게 될 것에서 일단은 나의 성취, 나의 그런 성공담이라는 거고 그것을 모두가 축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은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모두의 그런 성과, 모두의 성장,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것을 내가 이룰 수 있게 된다. 내가 이루어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나의 그런 어떤 성과 덕분에 내 회사 전체가 잘 되기 시작한다. 회사가 성장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담을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니고 회사는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회사를 좀 바꾸어서 가본 덕분에 거기서 잘 되게 되는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죠. 혹은 내가 발령이 나서 아니면 이직을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혹은 해외를 가서 혹은 이사를 가서 등등 어떠한 그런 변화를 주었더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엄청 잘 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지금 변장을 한 거잖아요. 여자가 이제 남장으로 변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속이는 약간 술수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뭔가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 그래야 잘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너무나 1번부터서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성공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4번 장카드가 나왔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4번 장카드는 사실 여기저기서 나를 좀 스카우트 제의하려고 하는 혹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요청, 제안 등 이런 걸 의미하는데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아요. 피로감이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건 보시다시피 잔이 하나가 아니라 네 잔이에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를 좀 스카우트 제의하려고 하거나 나와 함께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인터뷰를 자꾸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 거 처음에야 너무 기쁠 수 있죠. 처음이니까. 처음 성공했어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너무 기쁘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뭐 좋은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답답하고 피로하고 내 생활이 없어진 것 같고 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 생활이 뭐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낄 정도이지 생활이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큰 아주 단단한 나무가 내 뒤에서 이제 버티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탱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활이나 삶에 어떤 위태로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조금 지치고 피곤하고 혹은 이게 귀찮다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일이 혹은 귀찮게 하는 만남의 요청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만큼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성공을 상징하는 카드가 3장이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나 역시 처음 이만큼 잘 된 거고 나 역시 이만큼 처음 잘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또 뭐 예를 들어서 성공담을 듣고 싶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는지 듣고 싶거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좀 같이 해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한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잘 됐으니 내 삶에 위태로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좀 참고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할지 힘을 빼야 할지 보도록 할게요. 행동 방향의 카드에서는 1번에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힘을 좀 빼야 하는 카드에서 7번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주의 카드를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성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나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얼굴을 비친다던가 아주 짧게나마 인터뷰를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꼭 길게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아주 잠깐의 시간만 내도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을 건데 이 성벽을 닫아놓고 문을 닫아놓고 너머로 아무도 못 넘어오게 하다 보니까 자꾸 더 궁금해하고 더 답답해지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서도 잔이 4개나 있었고 여기서도 보면 나무가 또 7개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철벽 방어하지 마.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귀찮아하지 마. 짧게라도
그렇게 좀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는 게 좋다. 1번의 동전 카드잖아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모든 순간이 나에게 아주 값진 선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기회라는 건 내가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나 행운은 널리고 널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물찾기 우리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보물찾기를 하면서 그냥 실렁실렁 보고 다니는 사람과 꼼꼼히 뒤져서 찾는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히 더 살펴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기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많이 찾은 사람들은 그만큼 꼼꼼히 찾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대충 막 돌아다니면서 없어 안 보여 이러는 사람들은 아이 때도 보면은 딱 티가 나잖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그렇게 너무 실렁실렁 대충 보기 때문에 그 보물들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에도 곳곳에 그렇게 보물들, 행운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렇게 내가 차단해버리고 귀찮아하고 아무것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누군가의 말 속에서나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갑자기 또 그런 행운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차단해버리니까 발견할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하나 놓쳐선 안 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아주 가볍게라도 아주 잠시라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번 동전 카드에는 보시다시피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소중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너무나 심플하죠. 문이 활짝 열려있는, 애초에 사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는 있지만 문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만 있지 문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입구가 있기는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철벽 방어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의 카드고 이게 행동 방향, 이렇게 해야 해. 문 열어놔야 해.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행운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더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잘 됐으니까 그만. 나는 이걸로 그냥 더 계속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더 좋은 거 굳이 받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은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드렸죠. 너무 막 장시간 에너지를 쏟으라는 게 아니야. 아주 잠깐이라도. 자, 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단 1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등등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그런 행동만으로도 내 운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키워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읽어볼게요. 재밌네요. 네. 자, 즐거운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또 깔려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철벽 방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미 행운의 메시지에서 즐거운 만남, 친밀한 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호랑이랑 사람이에요.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흑과 백의 그런 표범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닮은 듯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만 보다 보면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르기에 나에게 부족한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서로 나누면 너무나 좋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혜를 갖추기만 한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나는 더 이 성공의 운을 많이 오래도록 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성공은 나 혼자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어떻게 나 혼자 됩니까? 주변에서 나를 성공하게끔 받침이 되어줘야 해요. 성공한 사람 중에 본인 혼자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공해본 사람들은 사람들 덕분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고
사람들 덕분에 책을 팔 수 있는 거고, 사람들 덕분에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거고, 내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사주니까, 인정해주니까, 좋게 봐주니까, 그걸 대단하게 여겨주니까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성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잘 됐어, 사람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자리를 올라갔다 하더라도 오래도록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염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아주 사소한 관계나 사소한 시간이라도 정말 애정을 다 해주신다라면, 그리고 다름을 이해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고, 다르기에 각자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더 키워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리딩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특별한 영상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등 그런 것들도 고정 댓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복세로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2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9번 무수리 카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이 무수리 카드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떠한 관심을 사는 존재인지, 내가일 수도 있고, 내 작품일 수도 있고, 뭐 나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 그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할 만한 걸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일 수도 있기는 하겠죠. 무엇이 되었건 알긴 아는데 모른 척하는, 혹은 그걸 개념치 않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인기가 많은데 인기 많은 걸 별로 개념치 않게 여기거나, 혹은 인기가 많은데 스스로 아니야, 나 그렇게 인기 없어 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등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나의 작품과 관련한, 혹은 내가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좋아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것도 해당은 할 수 있겠죠. 이 카드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렇게 카드들이 신기해요. 여기서 인기 얘기를 했었죠. 작품이든 나라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내가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핫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반짝이는 큰 별을 상징합니다. 이 별은 너무나 반짝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만히 떠 있는 별이지만 가만히 떠 있어도 빛을 발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쯤 이렇게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타고나길 그런 이제 시선을 끄는 어떠한 특별한 매력, 혹은 아우라, 혹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몸매가 출중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멋있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옷을 잘 소화해내거나, 스타일이 좋거나 뭐든 되겠죠. 내가 직접 잘 만든 뭐 의상이라든지, 내가 직접 스스로 내 손으로 만든,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직접 빨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무언가를 내가 장착을 하고 다니고 착장을 하고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눈에 이목을 계속 끌게 하거나 무엇이 되었건, 제가 이렇게 인기로 얘기하면은 외모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게 아닌 다른 외부적인 다른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건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되겠고, 그림 잘 그리는 건 뭐든 되겠죠. 어떤 것이건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두게 되는데,
내가 개념치 않아 하든 혹은 나는 별로 이게 중요하거나 대단하다라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이 예언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너는 성공할 거야. 핫하게 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이슈를 하나 몰고 오게 될 만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만한 그런 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양쪽으로 지금 이 비둘기가 무언가를 물어다 주는 느낌이 저는 그런 소식이 계속 전해져 온다라는 것 같거든요. 좋은 소식들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님들 중에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이걸 해서 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기소침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이 예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게 되며 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승부욕이 있기는 한 분 같거든요. 승부욕이 전혀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기라는 거에 관심은 없어도, 만약에 인기라는 거에 관심이 진짜 없더라도 뭔가 누군가가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할 만한 어떤 특별한 걸 건드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만 해당은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약간 승부욕을 자극하게 되는 경험이 곧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경험을 하게 될 만한 그 상황이 곧 있을 거야. 곧 찾아올 거야. 그래서 그 승부욕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승부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 에너지로 쏟고 열정으로 쏟고 막 그렇게 쏟아 부어 봤더니 잘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있을 사람인데 약간의 그 승부욕을 자극만 시켜주면 더더더더 잘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승부욕이 발동되면서 다이아님들이 성공할 만한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5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영상 업로드되는 시점 자체도 5월이죠. 그래서 5월, 지금 이 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5월이 되려면 한참 남았거나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5주로 보셔도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언제 영상을 시청하시건 시청하시는 그 기준에서 5주 안 혹은 5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승부욕 같은 거 잘 못 느끼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좀 그게 잘 발현되고 덜 발현될 뿐이지 아예 없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자극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없다고 여기게 된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자극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승부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열정이나 에너지나 어떠한 부분으로든 썼더니 그 힘을 썼더니 이렇게 잘 된다, 스타가 된다, 혹은 핫한 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된다, 인기가 많아진다, 명예가 상승한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핫한 인물이 되고 나서 무엇을 또 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의 장카드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던 게 무엇이었건 간에 그것을 손에 거머쥐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잔이라는 건 일단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1번 장카드의 경우는 대부분 하늘의 운 혹은 행운 혹은 정말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염원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생각은 했지만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근데 막상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보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염원했던 거, 혹은 내가 좋아할 만한 거, 혹은 내가 원했던 것 등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내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얻어지는 것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늘이 좀 돋는 느낌? 하늘의 운까지 포함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혹은 내가 좀 더 솔직해진 덕분에, 내 감정에 충실한 덕분에 이런 운들이 풀려나간다. 이렇게도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승부욕 자극을 떠나서도 갑자기 내가 뭔가 잘 해내고 싶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 의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마음을 두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명예운이 상승하든 핫한 존재가 되든 인기가 상승하든 혹은 내가 그만한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든 특별한 삶을 살게 되든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굉장히 바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번 나무 카드 정신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이동과 관련해서 바쁠 수도 있는 거고 할 일이 많아지는 걸 수도 있고요. 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진짜 일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부수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심심할 틈이 없고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고 왠지 자연히 좀 살 좀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돈 안 들이고 살 빠지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바쁘게 진짜 막 원래 타고나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은 가만히 못 있다 보니까 자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살이 잘 안 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막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성격처럼. 그러니까 다이아님들이 지금까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히 그렇게 바삐 지내면서 나는 또 즐겁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히 살도 빠지고 바쁘게 지내느라 심심할 틈 없고 외로울 틈 없는 네,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이아님들이 이렇게 잘 될 거지만 어떤 부분을 좀 더 힘을 써주면 좋고 어떤 부분을 힘을 좀 빼야 좋을지도 보도록 할게요. 행동 방향에서 5번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주의해야 할 부분에서 2번의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동전 카드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5번 동전 카드가 행동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건 씀씀이에 관해서 좀 주의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 상황도 고려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돈 끌어다 당기고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혹은 나의 그런 신용을 이걸 나쁜 쪽으로 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실을 감안하고 현재 내 상황까지 감안해서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삶의 굴곡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항상 좀 겸손하게 그리고 좀 근검절약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그런 태도로 삶에 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아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더라도 그렇게 아끼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를 말씀드린 거는 예시대로 무조건 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내 상황이나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근검절약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 무리한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 혹은 한 가지 이상 욕심내면 안 된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변화 키워드 옆에 보면 닭들이 있어요. 닭은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고 울음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챕터가 바뀌는
과거와 확실히 달라지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조금씩 잘 풀려나갈 것이다. 즉 인생의 봄이 찾아왔음이 여기서 소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연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니까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봄을 더 잘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근검절약하는 모습, 그 근검절약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대해서 아낌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 2번 동전 카드도 재주꾼을 상징하거든요. 스타성을 또 상징하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바하지 마. 그냥 심플하게 굳이 어차피 잘하는데 그 잘한다고 칭찬할 때 더더 막 오바해서 하지 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응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끔만 잘 담아 가시고 이 봄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특별한 영상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이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심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 3번을 뽑으신 다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무명 카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이 카드에는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게 된다, 알아줄 때가 되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현님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거나 오래도록 뭔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만큼 인지도가 없었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나,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가족조차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해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건 분명히 이제 진가가 드러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예언이 곧 펼쳐지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인내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버텼던 거 포기할까? 그만둘까?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게 끈기, 인내심, 버티는 거, 좀 근면성실하신 분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개근상을 꼭 잘 탔던 분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런 느낌? 아무리 아파도 회사는 꼭 출근하고 출근해서도 못 참으면 뭐 조퇴를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 성실하신 분이고 그런 성실함이 있었던 덕분에 버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면성실함이 없었다면 혹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즉 3번 다야님들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법한 그런 것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버틴 덕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버틴 기간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잘 된 것만 보고 야, 쟤는 뭔데 저렇게 성공해서 혹은 뭔데 저걸 저렇게 잘해?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야님들은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든 말건 내가 인내한 덕분에 분명하게 어떤 축하를 받을 만한 혹은 관심 받을 만한 혹은 이제 진짜 왕관을 쓸 자격을 갖출 만한 그런 예언이 곧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버티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번호가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번호, 다른 번호를 봐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버티는 거 하나는 잘해요.
그런 분이다, 근면성실하다 하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리딩이 딱 내 리딩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언제 이 예언의 상황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일어나서 이 예언대로 된다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고 어떻게 또 달라질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 예언대로 일어나는 그 상황이 언제이며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고요. 일단 1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에 맞춰서 12일 안에, 12주 안에, 혹은 12월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그 기준에서 이 시기를 맞춰서 봐주시면 됩니다. 12월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이라거나 이미 최근에 지났다라고 한다면 12일 안에 혹은 12주 이내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주라고 한다면 2달하고 딱 보름이거든요. 한 달에 5주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12주는 2달하고 보름 그 사이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거지 그때가 돼서 일어난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서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그 시기 안에 이 예언대로 일어날 것인데 여기서도 매달려서 가만히 멈춰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리를 계속 버틴 덕분에,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기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이런 예체능 쪽으로 좀 학교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리고 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학교도 그렇게 나왔을 뿐더러 그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많이 알고 지냈겠죠. 근데 저희 사촌 언니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왔었다고 해요. 저도 저희 사촌 언니가 춤추는 걸 몇 번 봤었거든요. 재즈 무대에 오른 것도 저는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춤 잘 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노래도 꽤 잘 하고요. 그래서 무대에서도 몇 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근데 본인은 그렇게 포기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주변 친구들이든 뭐 동생들이든 언니 오빠들이든 포기를 계속 안 하고 있었더니 결국에 다들 그런 연예계 쪽으로 빠지거나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촌 언니도 버텨볼 걸, 그때 버텨볼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버틴 자만이, 살아남은 자만이 끝까지 거기에 있었던 덕분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이아님들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덕분에, 그 덕분에 당연히 여기서도 인내심 카드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별거 없다,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정말 이번은 못 참겠어요 해서 포기하기 직전이었다라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만 성공하는 메시지이니까요. 그래서 12일, 12주, 12월 등을 참고해서 이 예언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또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와, 대놓고 성공! 성공, 금이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개성장군 카드 6번 나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고, 고향을 떠나서도 이제 나를 응원한 사람들, 걱정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좀 노심초사하면서 나를 바라봤던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래켜줄 만한 그런 이벤트를 열어줄 수도 있겠죠. 나 사실 이걸로 성공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혼자서 누구의 그런 도움도 없이 그냥 몰래 학비 막 벌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스스로 다 따내고 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그대들이 그렇게 잘 버틴 덕분에 남들의 그런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눈빛까지,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와, 존경할 만한, 존경심을 갖게 할 만한 그런 마음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얻게 되냐? 네, 심플합니다. 성공한 삶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나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워요. 9번의 동전카드가 나왔어요. 10번의 동전카드가 아니라 9번의 동전카드로 나왔잖아요. 9번의 동전카드 그리고 9번의 장카드는 개인의 그런 성취감을 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10번의 동전이랑 10번의 장카드는 모두와 함께 다 즐겁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9번의 동전과 9번의 장카드는 아닙니다. 개인의 그런 만족, 최상위의 만족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1에서 9까지 숫자로 치면은 마지막 끝 숫자이거든요. 10은 결국에 1과 0이 더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개념이 있지만 9라는 숫자는 나 홀로서 최고의 그런 만족도까지 끌어올리는 걸 의미하는데 동전으로 나왔잖아요. 성공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도 나는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만끽할 수 있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잘 되고 나니까 나한테 도움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던 부모일지라도 야금야금 막 내가 그래도 너의 부모인데 내가 그래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부모들 분명히 있죠. 네, 저도 이해합니다.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모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그렇게 나의 그런 당연한 보상에서 내가 스스로 이룬 그 보상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손쉽게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10분의 1 정도 아주 약소한 정도일 뿐이라서 그렇게 내 인생에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감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진짜 나 혼자 성공한 거고 내가 버틴 덕분인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켜준 가족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내가 또 드리는 것도 있기는 하겠죠. 이런 분들이 있고 저런 분들이 있고 다 삶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래도 내가 물질적인 삶도 누리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좀 참고하고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지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방향에서 7번의 장카드가 나왔고요. 하지 말아야 할 주의 카드에서는 5번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안 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5번 동전 카드가 나올 때는 가난한 마음을 지적할 때 나오기도 하거든요.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 무조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진짜 안 좋은 그런 운밖에 내가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7번 장카드는 상상을 의미하고 망상을 의미해요. 근데 상상의 힘,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내가 상상한 것이 긍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안 된 분들을 보면은 저도 그거를 알려줘서 막상 만나봤는데 안 된 분들은 일단 부정적이에요. 말투도 부정적이고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아는 동생에게. 그때 당시에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좀 부정적인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달라져 갈 쯤? 약간 그럴 때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변할 때쯤 그것을 보고 함께 일하던 이제 동생이 언니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면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뭐야 이런 게 있었어? 해서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보물지도 그거를 만들어서 해보기도 했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나왔던 그대로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 이후로 잘 됐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책을 선물해준 그 동생은 제가 그 책을 선물 받고 7년 뒤인가 6년 뒤에 달라진 제 모습으로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언니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갑자기 잘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그 책 덕분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 동생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저한테 분명 그 책을 선물해 줬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할 게 뭐가 있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들과 이루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진짜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잘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모든 순간 매 순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느냐, 이 차이뿐이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 책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같이 이런 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그걸 도전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상상하라. 상상한 대로 이룰 수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 꿈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걸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의 동정, 결핍, 가난한 마음, 가난한 습관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해. 버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 될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기 싫어 죽겠지만 억지로 버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라는 건 거죠. 나는 버티는 거 하나는 진짜 잘해. 그래서 이 잘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생각을 하세요. 오늘부터서 나 정말 인내심 하나는 끝내줘. 그래서 인내심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나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 해골의 메시지. 여기서도 정확하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시작이 내 앞에 찾아올 것이고 여기서도 입춘대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랑 아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어울리는 메시지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하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니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라.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라. 이 메시지 꼭 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고 빌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특별한 영상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등 다양한 링크도 이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언제나 저를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4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인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34번 옥새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뭔가 특별한 계약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분들은 명함을 드디어 파게 된다라든지 내 이름으로 뭐 집을 사게 되는 분, 혹은 내 이름으로 가게를 마련하는 분, 혹은 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게 되는 분, 혹은 정말 누군가의 허락을 승인을 받게 되는 것도 해당은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 도장 찍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찍든 누군가가 찍어줘서 드디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든 그런 계약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예언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여기서도 교환카드가 나왔는데 교환카드도 공공기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승인, 허락받게 되는 것, 결정나게 되는 것, 그런 게 일단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소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대상을 만나게 된다라든지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되는 것도 되겠죠.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환카드는 사실 또 그런 만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결혼 업체 같은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서로 이 계약, 거래, 약혼
약혼, 뭐 이런 약속 뭐 다 되겠죠. 그런 걸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고요.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 된다, 협업을 하게 된다 등등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이 예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게 되고 어떻게 달라질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재밌습니다. 절제 카드 위에 5번 교황 카드도 균형, 그리고 어떤 상황의 조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절제 카드도 동일하게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조율과 화합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로 또 표현이 됐다라는 건 어쩌면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나 혹은 욕심나는 게 있거나 뭐 대상이 있는 사람에게서건 꿈에 있어서건 어떤 상황이건 일에 대해서건 욕심나는 게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 욕심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욕심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좀 인내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오히려 더 다가와서 어떤 기회를 주거나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도움을 못 받았을 건데 스스로 그렇게 너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인 덕분에 귀인을 얻게 된다라는 개념,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승인을 해준다, 혹은 허락을 해준다, 혹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게 된다, 혹은 귀인을 만나게 된다, 혹은 누군가 덕분에 나 역시 계약을 하게 된다, 동업을 하게 된다 등등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1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14일 또는 14주 안에 근데 14주는 그냥 넉넉하게 한 달에 거의 5주가 있으니까 3개월이라는 가정으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일 안에 오늘부터서 14일, 오늘부터서 14주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늘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오늘이든 일주일 뒤든 뭐 보름 뒤든 그 기한 안에 이 예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이냐? 사람을 통해서, 귀인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러면 무엇을 또 얻게 되는 것인가 볼게요. 일단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욕심을 좀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힘을 실어준 덕분에 이 힘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부합한 태도로 임해야지. 내가 행동으로 보여서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다이아님들은 더 잘 되기 위한 더 욕심내서 뭔가 더 이루려고 하고 그런 태도로 좀 삶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냥 5번 나무 카드가 나올 땐 대부분 경쟁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쟁력도 내가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쟁 상대로 여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5번 나무 카드가 나왔으니까 탑 5에 들게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 내용을 또 잘 응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웬일입니까? 와우! 네. 10번의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진짜 내 인생 이제 뭐 부러울 거 없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껏 용돈도 줄 수 있게 될 것이고 나 역시 뭐 혼자 살든 결혼을 했건 상관없이 나 역시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월세에서 전세로 간다라든지 전세에서 자가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작게나마 매장을 차리게 된다라든지 등등.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모습으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혹시나 이 리딩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참고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이 예언이 고스란히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방향에서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재미나네요. 10번의 동전 카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건 이익을 얻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검절약해야 된다. 헤프게 써선 안 된다. 자, 10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 5번의 동전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으니까 좀 더 심플하게 이걸 그냥 가볍게 예시를 든다면 반은 절대 쓰지 않는 것으로 묶어두어라. 뭐 이런 개념도 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근검절약해야 한다. 절대 헤프게 쓰지 않고 아껴두어야 된다. 항상 플랜 B, 플랜 C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이런 돈을 가지고 과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3번 장카드가 주의카드로 나왔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한테 나누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나누어야 하는 걸 나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3번 장카드는 술 마시고 밥 먹고 놀고 차 마시고 흥얼거리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유흥에 쓰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상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딱 그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만날 때마다 돈 막 헤프게 쓰고 뭐 만날 때마다 내가 돈 많이 버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막 자꾸 사주고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지럽고 힘들잖아요. 분명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티는 안 내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내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내가 잘 됐다고 너무 자랑을 하면 같이 축하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걸 주의하라. 이런 것도 해당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순간 읽히는 게 좀 유흥뿐만 아니라 굳이 불필요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임, 현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선물도 너무 과하게 쓰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먹는 거에 너무 막 미친 듯이 쓰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초반에는 진짜 안 먹어봤던 거 막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안 먹어봤던 거 먹어봤으니까 랍스터 같은 거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사 먹어봤을 때 친구들한테 제가 먹고 싶다기보다는 친구들한테 너희들 내가 만약에 돈을 벌면 뭘 먹고 싶어 해서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랍스터라고 해서 한번 몇 년 전에 그렇게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후회는 하진 않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 같은 걸 설명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너무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검절약해야 한다. 해골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함께하는 법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재미나게 여기도 고양이가 나왔고 여기도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새끼냥이와 뚱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정말 더 필요한 이런 반려묘, 반려견 발음 잘 됐나요? 어쨌든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혹은 뭐 그런 같이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벗이 많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잘 됐으니까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한 번 더 좀 전해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인연 운을 말씀을 드렸고 행운의 카드에서도 인연의 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에는 특히나 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열정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대상이 진짜 찐 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연과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 더 특별한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고정 댓글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복채로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5번 다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7번 화극금을 뽑아주셨네요. 극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언으로 나왔다라는 건 다이아님들이 만약에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가업이라서 이어온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 성향이랑은 잘 맞지 않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이 많아서 혹은 집이 가까워서 등등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감내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어떠한 예언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반대로 조만간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읽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예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카드가 걱정, 불안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만 보면 저는 두 번째 읽었던 게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별로 잘 모르는 건데 해도 될까? 내가 이게 잘 맞을까? 할 만한 그런 좀 걱정될 만한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대상을 만나게 되거나 장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런 인연과 함께 뭐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사람과 함께 하게 되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그게 무엇이 되었건 나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게 왜 나에게 찾아오고 언제 찾아오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게 되고 달라질지 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떻게 이 예언일이 일어나는 건지 나무의 왕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원래 다이아님들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 누군가가 막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좀 약간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대타로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도 안 하네 그럼 나라도 하지 뭐 그래서 스스로 자처해서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얼떨결에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못해서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거나 맡게 되거나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지만 왕의 나무카드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 즉슨 내가 엄청 잘 해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왕으로 나왔으니까 나와 안 맞는 일일지언정 또 한 번 맡은 바는 잘 해내는 뭐든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왕 시작한 거 잘 해야지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또 얻게 되는가? 오, 스타카드가 나왔네요. 워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이 나에게 들어왔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처음 읽은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그런 명예운이라든지 인기운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운 자체가 상승세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좀 다이아님들은 그러니까 맡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그거를 막 일취월장 시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롤모델 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롤모델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나 역시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고, 왕이라는 모습으로도 나왔고 이 스타카드로도 나왔으니까 거기서 얻는 물질적인 보상도 반드시 있기는 하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늘이 아까워서 하게 만든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얘가 이걸 해야 좀 좋은데, 너무 안 하려고 하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걸 하기 싫어하네. 그러면 하게 만들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조상님들이 뭔가 손을 쓴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래도 잘 해내시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달라질 모습과 상황이 어떨지도 볼게요. 네, 뭔가 5번 나무 카드가 경쟁 카드를 상징하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이아님들이 지도자가 되나? 왜냐면 왕의 나무 카드도 나왔고 스타 카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도 또 타고났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읽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정말 잘 맞아서라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 여기서 잘 된 케이스, 장인이 된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양성하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쟁 카드이기 때문에 그 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좀 정점을 찍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의 물이 탑 5에 들어가게 된다. 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해당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제자를 양성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더 읽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이아님들이 참고해야 될 게 무엇이고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인지 또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행동 방향에서 2번의 장카드가 나왔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왕비의 도자기 카드, 즉 여왕의 장카드가 나왔어요. 여왕의 자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인물이고요. 2번 장카드는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너무 나 혼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감내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너무 엄마처럼 아빠처럼 다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맞춰가야고 한다. 함께 뭐든 어떤 부분에서건 상부상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제자를 양성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제자의 입장만 생각해서 다 퍼주려고 하시기보다는 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우위에 올라가서 더 특별한 곳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새로운 계약이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물심양면 다 그쪽으로 맞춰주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도 이점이 남고 타인에게도 이점이 남는 서로 상대에게도 좋을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 너무 다 이해해주고 너무 다 포용해주고 너무 다 그냥 그래 그러려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받아주고 나서 뒤늦게서야 내가 이렇게 다 받아줬더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네?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씁쓸해하기보다는 처음부터서 동등하게 맞춰가려고 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그러니까 좀 다이아님들은
일단 뭐든 지금 해봐야 할 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만 다시금 생기도 찾고 건강도 찾고, 그러니까 그대들이 건강이 혹시라도 나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런 젊음, 패기를 너무나 좀 썩혀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최대한 즐겁게 뭐든 해봐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어떠한 그런 약국이, 실제 인간들은 어느 정도 약국이 크든 작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면역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런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전을 하거나 뭔가 즐겁게 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맞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런 건강적인 요소들이 좀 더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생기를 되찾다 보니까 매 순간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나 역시 활력을 되찾고, 그러다 보니 건강해진 이 태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화합할 수 있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지만 막 에너지가 넘치면 누구와 함께 해도 좋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이니, 그런 시기일수록 새로운 것이 무엇이 되었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되더라도 꼭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최대한 리딩을 시작할 때 신경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리딩이 짧아지고 초반 1번 또는 2번까지 항상 리딩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희한하게 꼭 이런 식으로 5번은 대부분, 매번은 아니지만 좀 짧게 끝나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 리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는 다 잘 전달됐으리라 믿고요. 좀 더 특별한 영상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고정 댓글에 링크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